안녕하세요. 돈 버는 이야기입니다. 네, 최근에 가장 핫 이슈죠. 챗 GPT. 이 챗 GPT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실생활에서 지금 이제 거의 첫 단계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계속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를 만져보면서 계속 놀라고 있어요. 챗 GPT란 이게 대규모 언어 처리 모델인데 이게 약간 느낌으로 묘사를 하자면 뭐랄까, 인간이 처음 불을 발견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모든 산업 분야에, 경제 분야에,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변화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써보시면 정말 소름이 돋을 거고, 이런 뭐 온라인 셀러나 그냥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될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챗 GPT는 구글에서 이렇게 챗 GPT 하고 try 챗 GPT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지금 이제 저희 과자 있잖아요. 이런 거 일본 과자로 검색했을 때 그냥 랭킹 순 검색되는 거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도쿄 바나나 상품이 보이죠. 그러면 도쿄 바나나 맛있게 먹는 법,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주면 이 인공지능이 말뭉치라고 하죠. 일단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상태인데 이 말뭉치 언어들을 전부 이렇게 딥러닝을 해서 창작을 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원하는 질문을 넣었을 때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눈에 보이시죠? 이게 뭐 소설도 쓸 수 있고 에세이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로 작성할 수 있고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간단한 소설 이렇게 써달라니까 써주더라고요. 이런 거를 저희가 활용을 예를 들어서 셀러들은 뭐 도쿄 바나나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상품을 업로드할 때 뭐 이 상품에 대한 간단한 정보 정도는 저희가 뭐 홈페이지나 그런 거 통해서 이렇게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뭐 맛있게 먹는 법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대로 먹기, 뭐 아이스크림 올려 먹기, 함께 먹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거리가 이 데이터 기반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상세 페이지나 이런 이제 손님에게 대화형 형태의 상세 페이지로 약간 공감대를 서로 얻으면서, 그리고 이걸 실제 먹었을 때 또 뭐 맛있게 먹는 법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 부분에 저희가 이제 텍스트를 활용해서 글쓰기를 하면 훨씬 좋을 거거든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죠. 다만 이게 이게 약간 이제 우리가 좀 손봐야 될 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대로 카피해서 쓰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도쿄 바나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단어가 어차피 상품명에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설명란에도 이 같은 단어가 계속 중복되면 품질 지수가 굉장히 하락을 하거든요.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면 안 되고, 지금 GPT는 거의 시작 수준인데 이거를 지금은 저희가 바로 활용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값들을 얻어내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글쓰기를 하든 뭘 하든 할 때 약간 수정을 좀 하셔야 돼요. 같은 단어 해석이나 이런 부분, 품질 지수, 저희의 모든 상품 업로드나 블로그 업로드 1차적인 목표는 품질 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고쳐가지고 쓰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게 이런 이제 대화형 뭐 이런 채팅,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지능, 이게 뭐 작업, 이런 비디오도 만들어내거든요. 메타나 아니면 메타 이거 알죠? 이거 페이스북, 그리고 뭐 이런 구글, 이거를 보시면 이제 계단식 확산 모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텍스트를 쳐요. 동화책에서 나오는 imagine이라는 글자 모양의 싹,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이 이거를 인식을 해서 프레임을 보시면 이제 뭐 몇 초당 3프레임에서 16프레임 비디오를 생성해요. 그리고 이게 이어져서 최종 128프레임 바디를 생성하는 거죠. 해상도도 상당히 좋아지고, 놀랍지 않나요? 이 텍스트를 활용해서 동화책과 그리고 이미진 그리고 싹 이라는 이미지들을 착출하고, 거기서 중간중간은 이제 딥러닝 기술로 활용해서 인공지능들이 알아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영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과정이고,
보시면 이게 이제 최종이죠. 1280, 768 픽셀 해상도의 초당 128 프레임 바디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전문가들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상당히 모르는 부분도 많고, 작업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잖아요. 근데 간단한 텍스트 입력 하나만으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뭐 상품 업로드를 할 때 보면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지금 도쿄 바나나잖아요. 하면 뭐 도쿄 바나나를 맛있게 먹고 있는 판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텍스트만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내요. 초현실적 뭐 초상화를 그리는 테디베어, 타임스퀘어에서 춤추는 로봇, 뭐 리모컨을 손에 들고 있는 고양이. 약간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대세가 판매 부분에 있어서 뭐 기존에 이제 오픈 마켓들 뭐 스스, 쿠팡 등등,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 계속 이제 꾸준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계정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릴스, 유튜브 쇼츠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짜낼 때 제품을 이제 30초에서 1분간 짧은 영상으로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손님에게 구매를 일으킬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냥 텍스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재밌는 짧게 영상들을 많이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도쿄 바나나를 맛있게 먹고 있는 뭐 테디베어 이러면 이게 또 비슷한 영상을 만들어내겠죠. 그런 식으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비디오는 이것도 다 인공지능이고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거죠. 설명이 있는 이미지들이 세상에 정말 많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을 레이블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 가상현실에서 이 이미지들 그리고 설명을 보면서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습득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데이터로 해서 몇 줄의 텍스트로 이렇게 원하는 형태의 짧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게 도덕적이나 뭐 윤리적인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밑에 보시면 책임감 있죠. 소스 데이터, 유해한 컨텐츠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필터 검사 적용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AI 생성 콘텐츠라는 식별을 위해서 워터마크를 추가했죠. 워터마크란 사진이랑 영상 그 위에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보이죠? 메타 AI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메타 AI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를 생성하는 거죠. 이거는 실제 기록된 사진이 아니다, 영상이 아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거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대중에게 진행 중이죠. 이렇게 분석하고 테스트 시험 중이거든요. 이걸 사용해 보려면 이제 가입하기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입은 아직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구글에서 만든 아까 이메이진 그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활용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 처리, 정보 가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 업로드에서 이제 창의적인 업로드, 그리고 유튜브 쇼츠, 릴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게 지금 이 모든 게 GPT 챗3가 시작점이고 약간 지구 같은 거래요. 챗 GPT 이미 이제 많이 개발된 거는 챗 뭐 4 이후로 나오겠죠. 거의 태양 수준의 압도적인 규모가 이미 거의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챗 GPT는 이제 딱 이거 정말 한 개의 점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대중에게 오픈을 한 거고요. 보시면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최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오픈 마켓과 더불어서 블로그 마케팅도 같이 좀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도쿄 바나나 이 제품을 우리가 뭐 상세 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썼을 때 도쿄 바나나에 관하여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질문을 남겼죠. 블로그도 거의 무한정으로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인식을 하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챗 GPT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거든요.
계속 써내려가죠. 뭐 도쿄 바나나는 화면을 좀 더 키워볼게요. 도쿄 바나나에 대해서 저도 모르던 이런 이제 정말 언어 뭉치들을 활용해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게 너무 놀랍거든요. 도쿄 바나나는 또 건강에도 뭐 좋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설명이 상당히 많죠. 블로그 글이. 그러면 이제 이런 글들을 우리가 바로 블로그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품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블로그 글쓰기, 네이버는 그 로직이 비슷해서 블로그 자체에도 품질 지수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단어, 대표 단어 이런 거 도쿄 바나나 이런 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써지면 이게 품질 지수가 상당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이 그대로 카피해서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르던 부분들 이런 건 카피하고 그냥 기술적인 부분으로 중복 단어를 피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본제목, 소제목 그리고 인용글을 활용하고 사진을 넣고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도쿄 바나나 과자를 먹고 있는 테디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영상과 그리고 GIF 짤막이죠. 그런 부분 그리고 실제 사진들 이렇게 해서 블로그 글쓰기 로직에 품질지수 최적화를 해서 글을 쓰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가 높은 블로그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블로그를 통해서도 우리 상품을 홍보하면서 뭐 링크나 걸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블로그를 어떻게 활용할지 정말 다양한 활용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로드를 할 때도 이 챗 GPT를 활용해서 상품에 대한 정보 가공을, 정보 처리를 정말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챗 GPT는 뭐 대학교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뭐 전부 실생활 모든 곳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실제 사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을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뭐 10번, 100번 이런 식으로 계속 웹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챗 GPT를 사용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거의 안 하고 일단 챗 GPT를 활용해서 먼저 검색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온라인 셀러 이제 시선에서 봤을 때는 뭐 해외 국내에 반입되는 수입 식품 중 금지 성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국내에 반입되는 뭐 수입 식품 중에 금지 성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챗 GPT는 국내에 발입되는 수입 식품 중 금지 성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금지 성분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동물성 식품, 조류 인플루엔자 아니면 BSE 그리고 식용 안전법에 의한 금지 성분 그리고 식물성 식품 뭐 내분비계 장애 물질, 금속 그리고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농약 성분, 약물, 동물 뭐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 시 국내 통관 해외 식품 금지 성분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줘.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가 단톡방에 있거나 하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몇 개가 정해져 있잖아요. 건기식 같은 경우, 식품 같은 경우, 아니면 뭐 KC 인증 부분. 그런 것도 저희가 이런 이제 챗 GPT를 활용해서 바로바로 일단은 기본적인 정보를 얻어내도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막 여기저기 웹 서핑을 하면서 정보를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래 사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식으로 제품 링크까지 이렇게 뜨거든요. 잠깐 링크가 하나 잘못됐나 보네요. 가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지 성분표
링크를 줘. 지금 약간 멈춰 있네. 그럼 제가 이거를 중간에 스탑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챗GPT를 활용할 수,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알고 싶거나 아니면 뭐 어떤 링크를 알고 싶거나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업무적인 부분 외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나 아니면 나중 조금 있다가 이런 영상 부분도 우리가 활용해서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도 바로바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저작권 부분하고 그런 부분인데, 여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워터마크를 생성하죠. 그럼 아마 우리도 이제 그 출처나 그런 부분에 이제 밑에 글귀로 뭐 이제 이거는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영상이다, 이런 거를 적어도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활용법은 이런 이제 제공처에서 나중에 출처나 이미지 사용 저작권 등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안내를 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이제 단지 시작인데, 지금까지는 이게 오프라인 기술이거든요. 오프라인 말뭉치들을 이용해서 딥러닝을 하고 그 인공지능이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자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내년쯤에는 실시간 언어들까지 다 수집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의 진짜 사람이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우리가 뭐 MZ세대 언어나 아니면 이제 유행어, 실제로 사람과 거리낌 없이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대화 속에 정보들을 다 가공을 할 거고, 분명히 또 정보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훗날에는 나중에 온라인 셀러는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 세계 모든 상품에 대한 이미지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인공지능들이 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만들어진 쇼핑몰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물건들을 판매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 이제 인공지능의 제품들을, 제품 정보 카탈로그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하는 회사들은 자기 정보와 자기 제품을 인공지능에 판매를 하고, 이 인공지능은 그런 이제 정보 처리 부분을 다 하고, 각 국가별로 이제 그런 이제 메인 센터가 있겠죠, 물류센터. 거기서 이제 포워딩에 필요한 모든 자료도 인공지능이 다 작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상당히 산업 분야에서 거의 진짜 인류가 불을 발견했을 때처럼 많은 쓰임새가 있을 거고, 점점 사람이 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챗 GPT에 관한 영상이나 이런 건 유튜브에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24시간을 보내는 동안 인공지능은 더 발전을 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지금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개인도 충분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